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한 모든 것 월간 커피 매거진의 커디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부산에 내려왔을 때 꼭 뵙고 싶었던 먼스 커피바의 문원관 대표님을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센서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센서리 토크고요. 세계 챔피언으로 위치를 해보셨던 만큼 너무 모시고 싶었던 분이라서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짧게 그래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먼스커피와 먼스커피 바를 운영하고 있는 2022년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 바리스타 문원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는 이제 또 모모스 커피의 추경화 바리스타님을 모셨었는데요. 이렇게 또 친분도 있으시고 또 바로 그 다음에 우승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부산에만 무려 세계 챔피언이 세 분이 계신데 이제 그 세 분 중 한 분을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센서리 토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온 데는 먼스 커피바로 해서 이제 4월에 오픈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번 매장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먼스커피 바는 1층 공간을 바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획했습니다. 먼스커피 바에서는 바에 앉은 손님과 자연스럽게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에 대한 주제를 소개하고 설명드림으로써 조금 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매장 왔을 때 저도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 양측으로 해가지고 손님들이 바리스타 분과 이제 마주할 수 있도록 한 구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조 되게 선호해서 너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센서리 질문을 할 건데요. 커피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센서리가 무엇이고 네. 그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커피에서 센서리라는 것은 커피를 인지하고 커피의 맛을 느끼고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고 객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는 정말 다양한 맛들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유기산 계열들도 있을 거고 로스팅으로 인해 나타난 맛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커피가 자라면서 또는 로스팅 되면서 나타나는 결점들에 대한 맛들도 있을 건데 이런 맛들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모든 과정이 센서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센서리가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끼고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 나가고 방향성을 잡아 나갈 건지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리라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센서리는 사실 그래도 감각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연습을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일단 제일 처음에 센서리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교육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센서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객관화에 대한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가장 먼저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듣고 나서부터는 객관화된 그리고 배운 기준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커핑을 하고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면서 세세한 차이점에 대한 분류를 하는 것들을 지속해 감으로써 그런 능력들을 점점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나름의 이론과 뭐 그런 객관화를 위한 교육을 들었고 네. 그 위에는 뭐 다양한 커핑과 대회 준비를 통해서 이제 계속 실력을 향상시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대표님 같은 경우 혹시 어떤 거를 좀 들으셨었나요? 그 당시에는 가장 보편화되어 있었던 과정들이 SCA에 관련된 과정들 그리고 CQI에서 지금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는 Q그레이더라는 과정도 있었고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센서리와 관련된 모든 교육들을 다 들어봤었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객관적인 기준을 한번 익히고 나니까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응용하고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커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핑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은 경험을 갖게 되었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이 사실 센서리 능력을 너무 중요하지만 키우는 걸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초보자들한테 어떤 팁을 드리고 싶나요? 네. 제일 먼저 배우셔야 될 것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그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객관화 시키는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교육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객관화 시키는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시고 그 뒤부터 중요한 것은 특징적인 커피들 그리고 분류가 가능한 커피들을 먼저 대분류를 한 다음에 대분류를 기반으로 기준을 잡고 이것들에 대한 것을 세분화시켜가는 과정으로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프리카 커피라는 기준이 있었을 때 아프리카에는 정말 많은 국가들이 있죠. 에티오피아, 케냐, 부룬디, 르완다 등등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커피들을 지역별로
또는 국가나 가공 방식별로 한 분류의 커피를 다양한 커피들을 놓고 경험을 함으로써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기준을 먼저 익힌 다음에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점점 노트들을 세분화시켜가고 감각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아까부터 계속 강조 주시는 부분은 교육을 베이스로 커핑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고 싶으신 거네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도 계속 하고 있는 아. 방법 중 하나고요. 교육을 통해서 맛에 대한 객관화를 시키고 그런 객관화가 좀 됐었을 때부터는 커핑을 통해서 나라라든지 그런 나만의 이제 기준을 또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대회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도 하셨고 이제는 또 매장을 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대회와 매장의 분명히 기준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대회와 매장 어떤 걸 좀 집중을 하시나요? 대회에서 가장 집중하는 기준은 결국에 커핑 대회라는 것이 다른 차이점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다른 차이점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커피들을 두고 그 커피들에서 느껴지는 세세한 차이점을 인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하는 게 대회이고요. 일반적으로 샵에서 추출하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가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이 커피의 스펙트럼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내가 목표한 목표값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매장에서 좀 선호하시는 뭐 소비자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맛이나 방향이 있으신가요? 네. 먼저 소비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방향은 스페셜티 커피 자체가 애초에 산미가 있는 커피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아직까지도 커피의 산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예를 들어 서양인보다 동양인들이 산미에 대한 역치가 10배나 낮기도 하고 신맛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맛의 부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고객에게 커피를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신맛이라는 것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커피는 좋은 산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산미가 단맛과 그리고 적절한 비터니스 여러 가지 조합들이 정말 조화롭게 밸런스가 갖추어져서 추출되었을 때 신맛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커피는 산미가 있지만 단맛과 밸런스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굉장히 조화롭게 추출되어서 전달받았을 때 부정적이지 않은 산미를 경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스페셜티 커피 산업에 계시기도 하고 스페셜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러한 좋은 스페셜티를 고객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드는 거를 좀 목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석적인 커핑을 떠나서 혹시 먼스 커피바에서는 캘리브레이션을 좀 어떻게 진행하시는 편인가요? 네. 에스프레소랑 필터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고객이 제공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에스프레소를 좀 더 편하게 마실 수 있는가에 대해 중점을 굉장히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라는 게 상대적으로 농도도 조금 더 진하고 그리고 아메리카노로 희석을 하더라도 좀 더 표현되는 맛들의 다양성이 있어서 필터보다 조금 더 농도가 높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그 집중된 것을 좀 더 잘 펼쳐서 고객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밸런스가 좋게 적절한 농도로 전달하려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캐릭터는 또 선명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필터 같은 경우는 이 커피가 고객에게 어떻게 좀 더 긍정적인 산미로 전달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단향이 더 많이 추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들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추출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프레소와 필터 두 가지를 그런 식으로 직원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통해 결과와 상관없이 매번 성장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회를 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초심자분들은 대회라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회에서 우승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도 가지고 계시고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이 우승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출전하기 전에 선수들은 항상 망설이시더라고요. 내가 대회를 나갈 만큼 준비가 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먼저 그런 마음을 없애시고 과감하게 도전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바리스타 일을 시작하고 가장 처음 대회를 나갔던 게 3개월
3개월째에 첫 대회를 나갔었어요. 네. 시작하자마자 3개월째 대회를 참가하게 된 거죠. 그때 저는 정말 준비된 것도 없었고 잘하는 것도 없었지만 대회를 한번 참가해봄으로써 이 대회에서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대회라는 것이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엄청 높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부터 계속해서 대회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처음에 거의 등 떠밀리듯이 대회를 한번 출전해봤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대회라는 것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니 한 번은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도전을 해보셨던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되게 많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올 건데 그 기회들 속에서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동안 쌓아왔던 시간들과 노력들, 그리고 운이 맞춰졌을 때 결과는 얻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하시던 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대회를 계속 나갈 거고 대회를 포기하지 않을 건데, 같이 나왔던 선수들, 그리고 항상 같이 했던 선수들이 대회를 포기한다면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대회는 트로피, 수상,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들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니까, 뭐 사람이든 지식이든 정보든 더 많이 얻게 되니까 계속해서 출전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만약에 계획을 하신다면은 꼭 망설임 없이 나가시고, 네, 제발. 몇 번 도전해보시고 이제 포기할까 하셨던 분들은 다시 마음을 잡고 네. 도전을 하셔서 더 많은 선수분들이 또 대회에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세계 챔피언도 하셨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대회 출전을 계속 준비하고 계신데, 네. 이제 뭐 매장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좀 계획이 저희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단기적인 목표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브랜드의 안정화와 그리고 이 브랜드 자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 뭐 단기적인 목표이고, 대회 쪽으로는 올해 이제 KCRC를 출전할 예정이고요.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열리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지금도 조금씩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좀 더 나아가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결국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커피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고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품종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다양한 새로운 품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뭔가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한 변화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그게 또 일단 또 목표이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좀 더 미래에는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커피뿐만이 아니라 F&B까지 함께 하고 싶었던 이유도 제 최종적인 목표가 결국에는 인류의 실천, 인류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로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오늘 저희는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먼스커피바의 문원관 대표님과 센서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준비도 많이 해주셨고, 얘기를 나누면서 무엇보다 느낀 거는 확실히 세계 챔피언이든 내셔널 챔피언이든 우승하신 분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먼스커피바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커피뿐만이 아니라 F&B 영역에서도 멀리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꼭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꼭 성장하시기를 커디터에서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뿐만이 아니라 꼭 다른 기회에서도 꼭 뵐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센서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과 함께 재미난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 커피 뉴